환율이 1460원이 뚫렸다. 이게 벼랑 끝에 몰린 경제라는 것인데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죠. 올 초만 하더라도 이게 1300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이에 150원이 오른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막 관세 때리고 강달러 정책이 더 강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1500원도 넘는다. 그러면 불과 몇 달 사이에 환율이 200원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하고 거래하면서 돈 안만 많이 벌어놔봤자 소용없어. 올해 장사 헛한 거야. 환차손으로 다 날아갑니다.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이라는 것도 이제 뭐 한 20일,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20일도 채 안 남았구나 이제. 20일 남았구나. 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는, 대행까지도 탄핵하는, 그래서 대행의 대행을 세워야 되는 상황까지 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환율 불안 요소는 커지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리스크는 정치 리스크예요. 정치 리스크라는 게 물론 시작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하죠. 계엄을 누가 선포하랬어요.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난리통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난리통을 그러면은 정치 리스크로 벌어졌으면 정치가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치는 해결은커녕 점점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있는데 그 권한 대행을 또 탄핵해서 그 권한 대행마저 없애버리고 대행의 대행을 세우겠다고 하는 또 다른 정치 리스크를 만드는 거는 이건 또 그러면은 계엄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책임 있는 자세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민생이 더욱더 파탄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중앙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한덕수의 무책임과 야당의 탄핵병이 부른 최악의 전국 혼란이다. 탄핵 만능주의. 그냥 입만 열면 탄핵.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탄핵밖에 없느냐. 이런 그 현상을 두고 이제 그 중앙일보는 탄핵병이라고 지칭을 한 거죠. 어쨌거나 중앙일보는 근데 한덕수 대행도 그럴 일은 아니었다. 일단 헌법재판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데 더 안정적이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그야말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본능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그거 평생 공무원 한 사람이 좀 겁 많아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그러고 책임 떠넘긴 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으로 돌진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뭐 얼마나 그보다 나은 존재들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못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한데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외국에다가 갖다 파는 물건 값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신난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이제는 원자재 값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상 운임 배로 실어 나르든 비행기로 실어 나르든 이게 운임료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원가 부담만 더 커진다. 기업들로서는 환율 상승이 좋은 거 한 개도 없다. 더군다나 외환을 제일 많이 갖다 끌어다 쓰는 데는 금융회사들이에요. 제조업보다도 금융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옛날에 그 1997년 8년에 IMF 외환위기도 그 당시에 종금사라고 있었어요.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본, 단기 외채 갖다 끌어다 쓴 게 사실은 IMF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었죠. 하여튼 금융사들,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건전성이 비상이 걸리고 그럼 당장 돈 빌려줬던 거부터 다시 좀 건전성 비상이니까 다시 좀 채워놔야 되는. 그래서 대출부터 쪼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잘못한 거 없어. 환율이 나 때문에 올랐냐고. 근데 환율이 올라서 가뜩이나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은행들은 대출줄 다시 쪼여. 대출 회수하겠다고 달라들어. 아니 기업들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러니까 이제 BSI가 도대체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오히려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 같은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면 중소기업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대기업들은 해칭이 되느냐? 해칭도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것이라야지. 불과 몇 달 만에 환율이 거의 200원 가까이 오르는데 그거를 아무리 해칭을 한다 그래도 해칭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대충 변동폭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정도면 그 예상 가능한 범주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칭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거기다가 기업은행 같은 데 또 파업한대요.
파업의 이유가 정말 명쾌합니다. 우리도 1억 받게 해줘. 우리도 연봉 1억 시켜줘. 진짜 파업의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도 연봉 1억 받게 해줘. 예, 연봉 1억 안 주니까 우리 파업할래. 멋쟁이들. 요즘에 파업한 사람들 보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대자동차. 거기도 뭐 연봉 1억 우스운 사람들 수두룩하죠. 연봉 1억 정도는 돼야지 요새는 파업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건 다 정치 리스크다. 이건 사실은 아까 다 했던 얘기인데 이 기사를 여기다 넣은 건 딱 요 사진 한 장 때문에. 세종대왕의 눈물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세종대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눈물 아닌가. 제가 흘리고 싶은 눈물이고 여러분들이 흘리고 싶은 눈물 아닌가. 이 눈물이 향하는 곳 여의도, 용산 아닐까. 도대체 그들 자신이 이렇게 일 벌려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이 와중에도 지들은 잘못한 거 한 개도 없고 이 와중에도 지들 잘못 피하기만 급급하고 이 와중에도 지들 권력 누리기에 급급하고